이항석의 영화로 읽는 우리 사회, 그림책 출판사 베어캣,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1과 2 사이, 그리고 2018 제재. (2018년 4월의) 한반도는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우리는 어쩌면 대전환의 시대랄 수 있는 역사적 변곡점의 정점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해본다. 오늘은 4월 3일 4.3 제주항쟁을 개념하는 날이다. 누구도 언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침묵해 있던 4.3을 정면에서 이야기로 다룬 이는 4.3 작가라는 별명이 붙은 현기영이다. 작가는 1978년 아직 유신의 서슬이 퍼런 시대에 소설 순이삼촌을 선보였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직접적으로 1948년 4월 3일로 특정되는 3만여 명이 참혹하게 희생당한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부조리한 상황을 고발한다. 작가는 소설 속 화자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4.3이라는 제주의 끝나지 않은 세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다짐하며 소설을 마친다. 그러나 작가는 침묵을 깬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받는다. 그는 유신 정부의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돼 다시 펜을 들기까지의 일상이 피폐함 그 자체였다고 증언한다. 4.3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특유의 농담으로 해학적이면서도 슬픈 풍경화처럼 그려낸 영화로 2013년작 오멸 감독의 지슬 끝나지 않는 세월 2가 있다. 영화 제목인 지슬은 제주도 방언으로 감자다. 미 군정이 해안선에서부터 5km 밖의 모든 이들을 폭도로 간주하고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잠시 피신할 요량으로 끼니를 해결할 감자를 싸들고 길을 떠난다. 상황의 긴박성과는 반대로 주민들의 대화는 해악으로 넘쳐난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태로움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잠시 잊기 위해서 농담을 한다. 그것이 바로 농담의 미학이다. 그런데 지슬이라는 제목 뒤에 붙은 끝나지 않은 세월 2라는 부제가 예사롭지 않다. 끝나지 않은 세월은 현경 작가가 바라본 정지된 30년간의 시간을 의미한다.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유행가 가사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지된 시간은 역설적으로 그 세월이 끝나지 않게 했다. 30년이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사죄와 단죄 그리고 용서까지도 가능한 세월일진데 그대로 멈춰버린 것이다. 4.3의 가공할 폭력은 작가가 당한 폭력으로 인해 끝이 나지 않고 그 폭력은 다시 현재 진행형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세월이라는 부제는 사족이거나 과잉된 부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끝나지 않은 세월 2의 2는 또 무엇인가? 오멜 감독의 1편 끝나지 않은 세월을 만들고 그 속편으로 2편을 만들었단 말인가? 감독의 변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끝나지 않은 세월은 고 김경률 감독의 4.3에 대한 또 다른 영화 제목이다. 오멸 감독은 김경률 감독의 스태프로 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에 참여했었는데 뜻이 맞지 않아 촬영장을 떠났다고 한다. 거기서 끝이 났으면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어렵게 제작한 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로 인해 연출자인 김경률 감독은 모진 고충을 당한다. 끝나지 않은 것이다. 현기영 작가가 당한 폭력으로 4.3은 현재 진행형이 됐고 김경률 감독이 당한 고통으로 또다시 그 세월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오멜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은 세월에 대한 막연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으로 자신의 영화 지슬에 끝나지 않은 세월 2라는 부제를 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오멜 감독이 이 영화를 발표한 2013년 이후 몇 년간의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시점과 일치한다. 오멜 감독 역시 그 세월을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가정을 하나 생각해보자. 만약 미 군정을 포함한 한반도의 좌와 우 간의 이념 전쟁에서 무고한 양민이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제주에서 북미 간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된다. 마침내 정전협정이 전쟁을 종식하였다. 이러한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된다면 멈춰버렸던 4.3의 시계가 그 초점을 움직여 멈췄던 세월을 끝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18년은 한반도의 데탄트가 실현돼 평화가 선언된 2018 체제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2018년 4월 3일 아시아투데이 기고